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힘찬 연설이 시작되겠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반갑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요 가까이 계셨다가 함께 하시는 홍천 횡성 군민 여러분, 같이 오신 거 맞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넓은 터에다 하시지 이 좁은 데다가 이 많은 분들 오실 걸 몰랐던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떨어뜨리고만 여준성 위원장님, 잘 키워서 잘 부려먹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충직한 일꾼들, 잘하면 더 부려먹고 잘못하면 혼내고, 영 개전의 정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처럼 파면시켜야 되죠.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 아니죠. 지배자도 아니죠. 통치자도 아니죠.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잠시 고용된 일꾼일 뿐이죠. 자기 위치를 모르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고, 심지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권력을 빼앗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계엄 선포 같은 이런 내란 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즉 국민으로부터 해고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하고, 아직도 정부 각 기관에 남아있는 그 동조자들, 공범들을 반드시 다 색출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내란 같은, 비상계엄 같은 이런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꿈도 꿀 수 없게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번 대선의 의미입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 윤석열 내란 수계의 아바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것은 곧 내란 수계 윤석열의 상황, 그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내란 사태가 계속되게 방치하고 우리의 권력을 포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윤석열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용인해서야 되겠습니까? 막을 자신 있죠? 국민의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희망이 있는 세상, 우리 자식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우리의 노후도 오늘보다는 나을 걸로 믿어지는 그런 합리적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들은 총을, 권력을, 돈을, 영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보다 투표가 강하다. 총알보다 투표지가 강하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증명해 주시겠지요? 준비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국민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독재를 이겨냈고 IMF를 집집에 있는 금을 다 털어 나라에 내놓으면서 IMF를 이겨냈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촛불을 들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깨끗하게 쓰레기 치워가면서 그 권력자를 권력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에 없는 위대한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에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공화국을 짓밟으려 했지만 맨손으로 장갑차를 맞고 총구 앞에 버티면서 유튜브로 병사들의 얼굴을 찍으면서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가진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야지요.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5대 경제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5대 군사 강국 아닙니까?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서로 공존하고 공영하는 평화적인 한반도 만들어야죠. 여러분, 원주는 안보 도시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강원도가 희생됐고 원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보가 뭡니까?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의 핵심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럽고 비싼 평화일지라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나은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안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안보 역량 아닙니까? 안보가 잘 지켜져야 경제도 삽니다. 한반도 리스크, 어떻게 주식시장 주가가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낮아요. 정상적으로 평가만 돼도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5,000포인트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보수 정당이 잘한다는 한때 믿을 수 없는 속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는 떨어졌어요. 민주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대한민국 경제가 독립되어 있어서 정부와 정권이 좀 분탕질을 하고 불합리하게 해도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잘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개방된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와 연결이 돼서 불합리하게 규칙을 어기거나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불평등하게 또는 흐름에 어긋나는 잘못된 산업 경제 정책을 취한다든지 하면 바로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비록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는 다 회복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우하향으로 계속 빌빌빌빌 떨어지더니 드디어 이번 1분기는 마이너스 0.2%, 오히려 경제가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 이 엉터리 가짜 보수 정당 때문 아닙니까? 경제는 보수당, 속된 말로 개코나. 무슨 경제는 보수당입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경제가 나빠지는 게 이때까지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합리적이어야 경제가 삽니다. 공정해야 경제가 삽니다.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야 경제가 삽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갔죠.
경제는 민주당처럼 합리적 중도, 합리적인 정치 세력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내란을 극복하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공정한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합리적인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질서유지,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뭘 했습니까? 규칙을 어겨서 나쁜 짓을 크게 많이 하고 불법 이익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없어지는 나라. 신발짝 하나 훔치면 징역 5년, 7년 살리면서 500억, 700억 전세 사기 해먹고 수천억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보고 누구 가슴에 눈물 쪽쪽 뽑아도 결국은 힘 세면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내가 살찐 암소인 줄 알고 주식 투자해서 암소 사놨더니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 주인이 당연히 난 줄 알았더니 딴 사람이 주인이랍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고치자는 게 상법 개정이에요.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하겠다 말하고 주장하더니 진짜 우리가 상법 개정했더니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이러니 경제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죽겠지요? 여러분도 죽겠지요? 경제도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서 경제가 나빠진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합리적인 사회, 이거 해야죠. 세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보수당이 아니라 경제는 민주당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솔직히 경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분들이 원래 발전의 원자력 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원자력 60%. 원자력을 60%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지어야 되냐? 270개를 더 지어야 된대요. 27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 어디다 지을 겁니까? 뭐 집집마다 하나씩 지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약 다시 나중에 바꿨더라고요. 32%인가 35% 한다고. 여러분,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는 R200으로 안 쳐줘요.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건을 만들면 R200 글로벌 기업들이 구매를 안 해줍니다. 팔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나라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 완전히 없앨 수 없죠. 필요한 만큼 기저전력으로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력 전기를 60% 하겠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머리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겠어요? 전기 생산에 왜 이념이 들어갑니까? 왜 편을 갈라요?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권이 하는 일, 원자력은 보수 정권이 하는 일,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민주당이 원자력 안 쓴다고 했습니까? 에너지 믹스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식 에너지 정책이에요. 필요한 원자력 발전하자. SMR도 필요하면 쓰자. 연구하자. 그러나 대세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원주 저 외곽의 빈 땅, 개천, 도로 이런 데서 태양광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건 다 팔고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세계에 수출할 것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산업도 발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그걸 못 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수입을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 수입이 지금은 연간 200조 원에 가까운데 이 무역 적자 때문에 흑자 때문에 난리인데 가능하면 국내에서 에너지 생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경제에 정치를 섞어놓고 심지어 이념, 진영을 경제정책에다가 집어넣으니 이게 나라 살림이 경제가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정치가 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합리적인 정당이고 경제정책도 합리적으로 하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싹 높아진다고 보니까 주가가 따라서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죠.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주식 펀드 가입을 했어요. 제가 당선이 돼서 5년 후에 퇴임할 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사놨습니다. 샀더니 하루 만에 2%가 올랐더라고. 여러분, 정치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 정권, 그 정권을 배출한 가짜 보수 정권, 극우 이익 집단, 국민의힘이 경제를 다 망쳐놓았던 거예요. 경제를 다시 살려야죠. 망가진 모든 것들, 안보, 평화, 민생, 경제, 국격 다 회복하고 이제 다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가야 됩니다. 지속적 성장을 해야 기회가 늘어나고 기회가 늘어나야 경쟁이 좀 완화되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청춘 남녀가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는 그 편을 가르는 그걸 능사로 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 3일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변곡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겠습니까?